우리는 일상 속에서 데이터 개발 기술로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업무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느끼고 있을까요? 글쎄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실무 담당자가 데이터 비전문가라는 부분입니다. IT 업계는 변화가 빠르고 또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 중 한 곳이죠.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테크이그잼과 함께 다양한 IT 관련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흥미롭게 IT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테크이그잼과 함께하는 IT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테크 전문가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1호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슈퍼히어로이자 데이터 엔지니어 전문가인 최경진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진님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데이터 팀을 리드하고 있는 최경진 SA입니다.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5년여 AWS SA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는 스노우플레이크 솔루션을 맡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2024년부터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슈퍼히어로로 선정되어 유저 그룹 및 마케팅 행사와 같은 다양한 외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CTC 소속 데이터팀 리더라고 하셨는데 이 데이터팀이라는 건 어떤 업무를 하는 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센터는 AWS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 조직으로 메가존 클라우드가 설립된 2018년부터 AWS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지원을 도맡고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 대표 SA 조직입니다. 저희 데이터팀은 AWS 네이티브 서비스 중에 데이터베이스, 어널리틱스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아키텍팅 및 임플리멘테이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는 보다 고객 친화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도 같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데이터 엔지니어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개발자와는 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데이터 엔지니어는 직무명에도 드러나듯이 데이터를 다루는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엔지니어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다룰 때 필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엔지니어가 데이터를 다룬다고 할 때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작업에는 많은 업무가 포괄적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많은 업무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만큼 또 많은 역량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량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역량을 들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AWS SA로서 인프라 역량을 좀 갖출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ETL, ELT라고 하는 개발자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한 데이터로 가공해서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ELT나 ETL 같은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역량뿐만 아니라 개발자 역량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협업하는 영역인 데이터 마트 구축, BI 대시보드 구축, AIML 기반 서비스 구축 등 이런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로우 코드, 노 코드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 각 역할의 경계가 많이 흐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 초기부터 다루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직무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망한 직무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처럼 제가 보기엔 들리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전문가들만 이런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 같은 좀 비전문가들도 다룰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제가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네. 어려운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데이터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서 손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회자님 혹시 지금 휴대폰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 오늘의 날씨를 저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의 날씨요? 네. 시리야, 네,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낮 기온은 18도 안팎을 맴돌겠습니다. 밤 사이 14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이렇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근데 이 오늘의 날씨와 또 데이터 기술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방금 사회자님이 편하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검색하는 것에는 이제 AIML 기술 중에서 음성 인식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도화된 기술인 LLM이 적용된 휴대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요즘 다양한 매체를 보더라도 AI가 일상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젠 AI, 그 흔히 말하는 생성형 AI를 말합니다. 이것도 데이터 기반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술입니다. 생성형 AI라는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딥러닝을 통해서 사전 학습을 시킴으로써 데이터 간의 연관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의 결과물로 내놓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RLN,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는 순환신경망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딥러닝 아키텍처는 인간의 두뇌를 본따 만든 계층 구조로 뉴런과 같은 연결 노드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을 통해서 컴퓨터는 규칙적인 신호 처리 분석이라든가 자연어 처리, 이미지 분석, 음성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성형 AI는 방금 말씀드린 RLM보다 진보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신경망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이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병렬 처리가 어려워가지고 학습 속도가 굉장히 느렸던 RLN을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챗GPT입니다. 저도 알아요. 네네, 잘 아시죠? 이외에도 텍스트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형 AI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챗GPT 저도 알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저희가 좀 일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을까요? 최근에는 젠 AI 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이라든가 챗봇 같은 서비스들을 쉽게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영어 학습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화 영어라고 해서 원어민과 음성 통화를 통해서 영어 회화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챗GPT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사용해서 영어 회화 코치를 받고 영어 학습 앱을 통해서 이 기능을 차용해 가지고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챗GPT를 활용한 영어 공부를 안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제 친구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요즘 동네 카페 보면은 이 영어 어플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종종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에게도 좀 일상적인 좀 익숙한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례가 또 있을까요? 혹시 사회자님 그 보험 가입하실 때 약관 다 읽어보시나요? 읽어봐야 되는데요, 사실. 다 읽어보기엔 너무 길잖아요. 아무래도 내용도 많고 두껍고 그래서 다 읽어보지는 않고요. 좀 제가 관심 있는 그런 부분들만 몇 가지만 좀 골라보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관심 있는 질병에 대해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보장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 그 정도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은 좀 너무 기술되어 있는 네.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내가 관심 있거나 궁금한 약관 또는 보장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싶으실 텐데, 뭐 포털 사이트에 이제 검색창에서 안보험 상품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일반적인 보험 상품에 대한 답변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특정 보험 상품에 대해서 그 약관 문서에 필요한 딱 어떤 부분만 딱 꼭 집어가지고 알고 싶은 거죠. 제가 가입한 암보험에서 이제 보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설명을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저희가 좀 잘 알고 있지 못할 뿐,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일상 곳곳에서도 저희가 데이터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막상 저희 같은 일반인들 혹은 직장인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오히려 사회자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데이터 개발 기술로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업무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어렵게 느끼고 있을까요? 글쎄요, 뭐 사실 이 데이터라는 게 좀 보이지 않는 좀 무형의 것이잖아요. 유형의 것이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또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나 또 이해도가 없는 저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더욱더 좀 막연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업무가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도 제 친구 중에서 이렇게 매달 보고서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월간 캠페인 마케팅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근을 맨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뭐 제가 몰라서 그렇겠지만 기존에 있는 보고서 파일을 좀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좀 숫자를 그거에 맞게 그때그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것 때문에 매달 야근을 이렇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친구가 굉장히 좀 당황하면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답답해 하더라고요. 물론 업무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제 친구와 같은 이런 경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기술이나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주신 사례 같은 경우도 아마 네.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요? 뭐 이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네.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저장, 조직화해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기본 인프라, 프로세스 및 전략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좀 편하게 네.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 형태로 변형해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네.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과 같은 작업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음 같은 고민을 우선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을까?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세 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이터 외에도 잊고 있었던 데이터 또는 잘 모르던 데이터들이 투명하게 통합되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수작업으로 밤늦게 고생하는 이런 것들을 안 하셔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제 좀 더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실제 고객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베네핏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까 사회자님이 예를 들어 주신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매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 실제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매우 유명한 글로벌 제조 기업 사례입니다. 네. 해당 고객사는 이제 외국계 기업으로 해외 본사가 있고요. 담당자가 글로벌향으로 매달 판매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이제 국내 담당자 한 분이 매월 판매 수치와 경쟁자들의 판매 수치를 손수 다 취합을 하고요. 엑셀로 정리하시고 도표와 차트로 만들어서 리포트를 이제 작성하고 계셨는데요. 네. 이를 매월 전 세계 지사로 리포트를 발행을 합니다. 네, 여기서 어떤 뭐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월간 2회 보고서를 수기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2회요. 네네. 네네. 이 담당자가 휴가를 가거나 일이 생겨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지사에서 매달 리포트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분이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못 하시게 되면은 당월에 한국 지사 판매 리포트가 지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다른 페인 포인트는 보고서를 매월 2번 작성해야 한다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고서는 자사의 판매 데이터와 경쟁사들의 판매 예상 데이터를 임의로 넣어서 리포트를 발행하고요. 두 번째 보고서는 그 사이 구매한 경쟁사 실제 판매 데이터를 넣어서 최종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네. 똑같은 양식의 리포트지만 실제 데이터를 돈 주고 사오는 기간 동안에 참고해야 할 리포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을 2번씩 수기로 해야 하는 거죠. 네. 담당자 업무 부담이 이렇게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해결 방안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매달 한국 지사의 판매 실적과 경쟁사 판매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저희가 그래서 구축해 드렸고요. 이런 구축을 통해서 월 최초 2회 이상 리포트를 수기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출 데이터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기존과 유사한 형태의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담당자는 데이터 검수 작업만 수행하게 됨으로써 혁신적으로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포트 작업에 익숙치 않은 인력들도 리포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서 단순한 수작 업무는 인턴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실무 담당자가 데이터 비전문가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도 데이터 비전문가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비전문가들도 데이터 전문가만큼이나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좋은 사스 제품이 많아서 비전문가, 즉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도 충분히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을 통해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분할 때는 이아스, 파스, 사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아스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인 AWS, 애저, GCP와 같은 CSP 벤더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아스에서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선 인프라를 설계하고 구축을 진행을 해야 하고요. 파스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줄임말로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을 배포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말합니다. 인프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서비스를 개발해서 구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사스의 경우는 소프트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인프라 구성은 물론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모든 편의 기능이 구축되어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사용자들은 브라우저와 같은 프로그램 통해서 접속하고 로그인하셔서 바로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스, 여기서 굉장히 사스의 장점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장점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째, 용이한 확장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컴퓨팅 및 스토리지가 유연하게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하기에 언제든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 편의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다운로드 또는 설치가 필요가 없고 인터넷을 연결만 하시면은 이제 어떤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개선에 대한 관점이 있을 텐데요. 서비스 업데이트를 수시로 할 수 있기에 별도 업데이트 작업을 따로 안 하셔도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스 솔루션들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쉽고 빠르게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능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스에 대한 소개와 또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솔루션 이름이 사스인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제품을 좀 예시로 설명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좋은 사스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일단 제 전문 분야인 스노우프레이크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스노우프레이크는 사스형 데이터 플랫폼으로 페타바이트급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매우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펄이나 파이썬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면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요즘 가장 핫한 LLM 기능을 포함한 ML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서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셔도 나만의 ML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추가로 트로코라는 사스 솔루션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트로코는 스노우프레이크 파트너사 솔루션으로서 데이터 수집에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일스포스에 있는 영업기와 같은 데이터들을 UI 조작만으로 추출해서 엑셀이나 구글 시트 또는 스노우프레이크와 같은 데이터 플랫폼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해당 사스 제품만 있다면 비전문가들도 아주 충분하게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메가존 클라우드 없이 고객사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나요? 물론 고객사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팀과 함께 하신다면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고 필요한 솔루션을 제안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사에 적합한 데이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드릴 수도 있고요.
메가존 클라우드는 매우 다양한 메이저 파트너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솔루션들 중에서 고객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서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뭐 굳이 여기저기 연락할 필요 없이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팀에게 물어보면은 아주 그냥 월인원으로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데이터 파운데이션에 대한 소개부터 데이터 전문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일은 저와 같은 SA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도입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경험을 갖춰서 데이터 분석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팀에서는 데이터 분석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인 데이터 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엔지니어 전문가인 최경진 님과 함께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테크이그잼은 테크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IT 고민과 또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